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뭐 기억하시겠지만 하루아침에 공장부터 원자재, 완제품까지 모든 걸 남겨놓고 이분들 혈혈단신 나온 거 기억하시죠? 입주기업이 124개였습니다. 협력업체는 5,000개. 거기에 관련자는 10만여 명에 이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한계 상황에 부딪힌 분들이 꽤 많다는데요. 그중에 한 사례자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홍진 패션이라는 기업을 개성공단에서 운영하셨던 분이세요. 정종탁 대표 연결을 해보죠. 정 대표님 나와 계세요. 여보세요? 예,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러분 조금 이 대답과 제 질문 사이에 공백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 이유는 서울에 계신 게 한국에 계신 게 아니죠? 예, 저 베트남 하노이에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근데 제가 지금 소개를 하면서 예. 홍진 패션이라는 기업을 운영하셨던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베트남에 지금 홍진 패션 예. 공장을 운영하러 가신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 회사는 지금 뭐 폐업도 아니고 휴업도 아니고 그냥 뭐 위험한 상태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선생님은 왜 베트남에 왜 가셨어요? 제가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그 개성공단 협력업체들 그 어떻게든지 좀 보상을 받고 예. 대출해서 바꿔서 운영을 하려고 그 운영 계속 그 일을 하다가 예. 저도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여기 뭐 일시적으로 와서 좀 일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한 서너 달 와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의 회사, 남의 공장에 가서 종업원으로 직원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군요. 그 홍진 패션은 원래는 뭘 만드는 회사였습니까? 뭐 이름으로는 의류 쪽 같은데? 예, 남성복 바지 생산을 했었습니다. OEM으로 남성복 오더를 받아서 예. 개성공단에 인가용 줘서 브랜드 납품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죠. 그런 일을 하셨어요. 개성공단이 문 닫던 날 기억을 잠깐만 더듬어 보죠. 그때 그 문 닫는다, 폐쇄한다 이 결정은 정확히 언제 들으셨어요? 2016년 2016년 2월 10일 날 오후 5시에 방송 보고 알았죠. 방송 보고 하셨다고요? 그렇죠. 뭐 내일 11일부터는 개성공단을 못 간다고 그러니까 예. 그 뭐 트럭 한 대하고 거기 물건 실을 사람만 간다고 이렇게 방송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막 이제 뭐 어떻게 된 거냐 뭐 근데 또 그때는 또 뭐 자세하게 또 나온 건 아니고 뭐 통일부 장관이 전면 중단한다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 그 예. 후속 대책이나 이런 거는 나온 건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통일부 네. 쪽 뭐 관련된 정부 관계 당국에 전화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개성공단 북핵 문제로 해서 개성공단에서 뭐 임금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북핵 문제, 핵 문제로 만드는 데 쓰인다. 예. 그래서 경로는 부득이 정부 입장에는 닫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었었죠. 부득이하게 북한이 핵 갖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부득이하게 닫는다. 근데 그거를 TV 네. 보고 알게끔 했단 말이에요. 네네. 아까 따져보시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란 말이냐. 따지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따졌죠. 뭐라 그래요? 그럼 그쪽에서. 그 북핵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정부의 그 어떠한 조치를 이런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해해달라 그런 그냥. 내용이었었죠. 예. 이해해달라. 예. 그러면 그날로 그냥 짐 싸가지고 다들 그렇게 나오신 거였죠. 저도 뭐 그날 생생히 기억합니다만. 네, 예. 그랬어요.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애원이라도 닫긴 닫더라도 며칠만 더 달라 이런 것도 안 통하던가요? 그 12시 반인가 12시인가 입주기업 대표들을 예. 그 통일부로 초청해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못 가고 TV 보고 아셨는데 5시에 12시에는 협력업체니까 예, 개성공단 중에서도 입주기업 대표들을 모아서 예. 상황 설명을 했대요. 대표자들 모아서 12시에 예. 그런데 그 대표자들께서 일주일만 말미를 달라고 일주일 사장 통사장을 했대요. 예. 근데 정부에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거기도 안 5시에 보도를 할 테니까 그때 방송들을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며칠만 더 있었으면 그래도 좀 뭐 완제품이라도 들고 나올 수 있었다. 며칠이 아쉬우세요?
최소한. 전 일주일만 했으면요. 제가 피해를 한 절반 정도는 줄일 수가 있었죠. 절반은 줄일 수 있는 상황. 그런데 할 수 네. 없이 그날 짐 싸서 나오는 그 짐 싸서 나오면서 정말 심정이 기가 막히셨겠어요. 정부 믿고 들어간 건데. 그래서 정부 믿고 들어간 것이고 또 작년 1월 6일 날 그 북핵 문제가 있었을 때 개성공단에다가 오다를 상당히 늘까말까 고민들을 많이 했었죠. 예, 근데 뭐 예. 그런 일이 없다. 또 여태까지 우리 측에 남측에서 이렇게 남한에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닫은 예는 없었으니까 그렇죠. 북측에서 뭐 자기들이 며칠 뭐 안 들어오게 하고 뭐 6개월 잠정 중단하고 뭐 이런 일은 있어도 예. 우리 정부에서 그럴 줄은 정말 몰랐죠. 그건 상상 못 하셨죠.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개성공단에서 뭐 쫓겨나다시피 하고 나서 살려고 네. 어떻게든지 좀 회사 살려보려고 애를 많이 쓰셨을 거 아니에요. 안 되던가요? 많이 노력했죠. 제가 뭐 통일부도 한 5번은 찾아갔고 예. 그 국회도 여러 가지 청원도 넣고 청원도 넣고. 중소기업청도 찾아가고 예. 서울시청도 찾아가고 예. 뭐 중소기업 중앙회도 찾아가고 중소기업 진흥공단도 찾아가고 예. 예. 이제 협력업체 그 대표들끼리 해서 상당히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우리 다만 한 2, 3억만 대출해서 해달라. 예? 그 정도는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지원금 보상, 뭐 대출 이런 거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입주기업은 이제 대출을 해줬죠. 예. 저리 대출을 해줬는데 협력업체는 그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도 없어서 어느 부서를 찾아가도 그 우리의 그 억울함이나 이런 거를 그 들어주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아니 협력 업체도 분명히 개성공단 안에서 일을 했던 건데 그 거기다 다 놓고 나왔던 거고 그런데 입주 기업하고 협력 기업하고 다릅니까? 입주기업은 이제 개성공단에 등록이 된 업체다 이거요. 예예. 그러니까 거기는 그 뭐 지원을 해주겠다. 근데 협력업체는 그 등록이 안 된 업체이기 때문에 예. 통일부에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아니 서류상 입주 기업이다 등록된 입주 기업이다 협력업체다 갈라졌을 뿐이지 지금 개성공단에다 공장 차려놓고 피해 입은 거는 마찬가지인데 누구는 대출이 되고 누구는 지원이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나마에서도 차별이 있었단 말씀이세요?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예예. 제가 상당히 하소연을 많이 했죠. 근데 한 군데도 그걸 들어준 데는 없었어요. 없었습니까? 그럼 결국 대출기를 막히고 나서 제가 듣기로는 무슨 아내분의 암 진단 보험금까지 털어가지고 그거 다 쏟아부으셨다면서요? 예, 암 진단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나온 게 있었는데, 예. 그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오는데 통관비가 없어가지고 저걸 썼죠. 예. 지금도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프죠. 아내분 건강은 괜찮으세요 지금은? 예, 지금 괜찮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우리 정 대표님 말고도 많은 분들을 접촉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다들 어려우세요. 다 이런 절절한 사연들을 가지고 1년을 버티셨더군요. 10만 명에 이릅니다. 간접적,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이제 와서 곰곰이 돌이켜보면 말입니다. 정 대표님. 대체 이런 중대한 결정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렸을까? 이제 복귀해보면 왜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짚히는 게 있으십니까? 글쎄, 이거는 뭐 지금도 방송 보도에도 나오지만 비선 실세다 이런 내용들 운동은 저도 듣고 있지만은 저도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에서 이건 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고. 이런 무리한 결정을.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아무라면은 그 입주기업도 생각하고 자기들도 5천 개 협력업체가 있다는 것도 알 것이고. 예. 근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나. 참 지금 생각하면 황당한 일이에요. 황당한 일이다. 결국 이것도 최순실 비선 실세에 뭔가 입김이 있었던 건 아닌가. 뭔가 결정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뚝딱 뭐가 내려질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입주 기업들은 하신다는 그렇죠. 우리 말씀이죠. 입장에서는 자꾸 그쪽으로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청취자 그런 게 문자도. 더 억울한 생각이 들어가고. 예. 지금 문자 들어오는 거 보면요. 오현수님. 이건 비극 정도가 아니라 코미디 같은 생각이 든다. 어떻게 이런 일. TV 보고 알 수가 있느냐.
개성공단은 반드시 다시 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재개가 되면 네. 다시 재가동되면 다시 들어갈 생각이세요? 어떠세요? 개성공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기다 놓고 온 게 많으니까 또 거기에 또 그 애착이 있죠. 예. 근데 다시 또 한다고 하면 또 5년, 10년 또 고생을 또 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한 여력들이 있겠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죠. 입주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후로 이렇게 크게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문이 열린다고 해도 유리하고. 들어가긴 가서 뭐 가져올 건 가지고 오겠지만 다시 거기서 기업하실 생각은 자신 없으세요? 글쎄요. 하여튼 우리 민족이 손재주가 있으니까 품질이나 이런 건 상당히 좋거든요. 예. 가격도 싸고 네, 그런 매력은 있는데 어느 정부를 믿고 합니까? 저 어느 정부를 믿고 하겠느냐. 정부 믿고 전 재산 털어넣을 그런 강심장이 또 있겠느냐. 지금 뭐 이거 뭐 경험이 그렇죠. 있으신 분의 얘기네요. 입주기업도 대출을 받았는데 개성공단이 열리면 뭐 상환하는 조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충분히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됩니다. 선생님 힘내시고요. 힘내시라는 위로밖에 드릴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참, 허탈한 웃음으로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결국 회사 문 닫고 말았습니다. 정종탁 대표였습니다.